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요. 이 취지는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 상담 사례나 저희가 김성주 국회의원이나 다른 시도 의원들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저에게 통화 중에 일괄적으로 모두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완주군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적용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고요. 최근에 군산시에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이 추정소득으로 인해서 소득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았는데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을 부과해서 추정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도 있어서 네. 이분이 이의 신청해서 다시 수급권을 회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실제 이 추정소득 이미지 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60만 원 또는 62만 원까지 부과해서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또는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네, 과장님. 예. 복지부의 법령이 아니고 지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우리가 적용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예. 법령과 지침의 차이는 뭐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요. 문태성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례별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지침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 시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일괄 적용에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실제 시군에서 적용할 때 일괄 적용 아까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만 소득 신고를 안 하고 있고 그러나 볼 때의 생활 실태를 볼 때 분명히 소득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도 거부하고 축소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제한적으로 그걸 부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야, 이게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이 저희들이 보는 거 판단하고, 민간에서 보는 판단하고 약간 좀 다르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시각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복지 지원이라는 게 국민의 혈세로 쓰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게 된다면 괜찮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곳은 좀 바로잡아야 될 텐데요. 물론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곳을 또 제대로 쓰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대상에 포함이 돼가지고 절대적으로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혹시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누락된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복지 수급 대상자가 부정적으로 수급의 대상자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 또 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이 정보가 부족해서 나온 우발적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왜 이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 내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총 지금 2,701억 3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도 말로 우리 수급자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총 51,637가구에 92,280명이 지금 현재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국 평균 20.6%인데 저희 전라북도 경우에는 4.8%, 전국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수급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추정소득 부과 이후에 상당히 줄었겠군요. 수급자 관련해서 예산과 수급자 수가 작년 대비해서 일부 감소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 현상이고요. 추정소득을 부과했기 때문에 감소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2010년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고 이거 있는데 이것이 구축되면서 수급자하고 부양의무자 공적자 즉 국세청 각종 금융기관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요, 이 추정소득을 통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나 행정이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점, 이런 이제 느낌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진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부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서 복지 예산이 줄줄 새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부정수급의 어떤 색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정확한 공적 자료,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서 네.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수급했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탈락이 되고 그런 것이죠. 예. 현재 이 어디에 긴급 상담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 상담 안내 좀 해주시죠. 긴급 상담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 콜센터라고 129가 있습니다. 네. 국번 없이 아무 데서나 129번으로 누르면 되겠고요. 예. 도와 시군청 그리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시면 복지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김대기 과장이었습니다. 문태성 대표님. 네. 참 당장에 눈에 띄게 나아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참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을 듣는데도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한 1월, 2월 사례 중에 저희 상담 사례 중에 생계급여를 미지급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분이 4년간 동안 본인이 받아야 할 급여 중에 50%만 지원받게 되어서 4년 동안 소급 적용해서 지급해달라고 해서 받은 돈이 613만 원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금방 전산조사를 통해서 사적 이전 소득을 부과했는데요. 사적 이전 소득은 그 자녀인 딸에게 딸의 소득이 없음에도 부양비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조사했는데 딸이 소득이 없고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되었는데 적용하지 않은 사례거든요. 이 할머니가 그런 지식과 정보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상담하면서 발견되었고 그래서 이의 신청해서 이분이 소급 적용된 예. 600만 원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그 외에도 이제 부양비를 15%만 적용해야 되는데 정부가 30%를 적용해서 과다하게 생계비를 이제 적게 준 상태로 166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퇴사를 했는데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직장인 소득을 부과해서 생계비를 삭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렇듯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제대로 권리가 보조받고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 정보 부족이 나온 우발적 사고다라는 정부의 주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수급자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좀 내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좀 더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중인 사랑방 문태성 대표였습니다. 내일 뵙죠. 아나운서 함윤호였습니다.